야,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 형님들부터 챙겨야 하는 거 몰라? 늙었다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돈 없으면 당장 장사 접고 꺼지라고. 안 내면 이 문방구 싹 다 때려 부순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한가운데 자리한 간판조차 빛바랜 작은 문방구가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사람 좋은 미소를 머금은 할아버지였지만 사실 그는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출신이었어요. 그는 한때 첩보 임무로 여러 곳을 누볐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장에서도 겁없이 뛰어들었죠. 지금은 과거를 잊고 골목에서 조용히 문구리를 팔며 노후를 보내는 중이어요. 주민들은 그저 자상한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죠. 그날 오후 갑자기 골목 분위기가 묘하게 뒤틀리는 기색이 보였어요. 수상쩍은 남자 몇 명이 동네 입구를 쓱 둘러보면서 우르르 몰려왔어요. 한 명이 다른 이들에게 손짓하더니 미리 정해둔 것처럼 문방구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죠. 문구점 내부에는 오래된 나무 진열장과 빛바랜 포스터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펜꽂이들과 자잘한 공예품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가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 삼아 만들어주던 것들이었어요. 그때 문을 벌컥 열며 들어온 사람은 키가 작지 않은 중년 남자였어요. 눈빛부터 어딘가 흉포해 보였고 팔에 자잘한 문신이 거칠게 번져 있었어요. 그는 바닥에 굴러가던 연필을 발로 꾹 밟더니 힐끔 문방구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죠. 이 골목에 새로 자리 잡은 형님들이 세받는 거 모르시나? 그 말투와 표정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문방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로 잠시 그 사내를 바라보았어요. 어쩐지 우습다는 듯 얼굴 근육 한 군데도 떨리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띄었죠. 주변을 서성이는 건달들은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줄 알았는지 코웃음을 치며 낄낄대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사내를 향해 말을 건넸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문구류밖에 없네. 돈 얘기는 관심 없네. 그러자 건달 쪽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흥, 이봐요 노인네. 내 말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무시하는 거야? 그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빛바랜 진열장을 무심하게 발로 차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번쩍 빛났어요. 건달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갑자기 무언가에게 붙잡힌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순간 문방구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갔고 건달의 손목이 기이하게 꺾였죠. 할아버지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였는데 목이 턱 막힐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 버렸어요. 주변의 건달들이 깜짝 놀라서 우르르 할아버지 쪽으로 달려들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출신 문방구 할아버지를 건드린 건달은 2초 뒤에 연필깎이처럼 갈려버리는데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고 정말로 그 말대로 사내는 순식간에 제압당해버렸어요. 가게 안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건달은 벌써 바닥에 엎어져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쓰러진 상태로 겨우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을 그렇게 만든 상대가 평범한 노인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들었죠. 함께 들어온 무리들도 과거의 특수부대 경험에서 나오는 살벌한 기운을 느꼈는지 두려움에 물러났어요. 그들은 재빨리 뒷걸음질 치며 달아나려 했는데 이미 주변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가게 손님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골목 상인들은 평소 무뚝뚝하지만 인정 많기로 유명한 문방구 할아버지를 늘 존중했어요. 그가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네에선 그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죠. 상인들은 현장을 목격하고도 놀라기보단 오히려 당연한 결과처럼 수군거렸어요. 역시 우리 동네에서 멋대로 깝죽대면 저렇게 되는겨. 문방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겁도 안 날 텐데. 또 다른 이웃은 바보들이 지 무덤을 판 거지 뭐하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길바닥에 널브러진 건달은 겁에 질려 울먹이는 얼굴이 되었어요. 주변에서 자신을 힐끔거리는 시선을 느끼자 이미 속이 잔뜩 쪼그라들었어요. 함께 온 패거리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아까까진 허세 가득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누군가는 씩씩거리며 아직 끝난 거 아냐 하고 소리쳤지만 그 역시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바닥에 구르게 되었죠. 그때 골목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또 다른 무리의 조폭 건달들이 몰려왔어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 같았고 한눈에 봐도 건달 조직의 주축 멤버들처럼 보였죠. 그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다가 가게 안쪽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어요. 누구 맘대로 우리 식구들을 다치게 하는 거야? 그들 중 키가 크고 등판에 용 문신이 아른거리는 사내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문방구 할아버지는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그를 다 알고 있었기에 걱정하는 이도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동네 상인 몇몇은 팔짱을 끼고 누가 먼저 다가가는지 지켜보며 슬슬 뒤로 물러서기도 했죠. 세력을 과시하던 조폭들은 기선을 잡으려는 듯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다가섰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살짝 한숨 쉬듯 작은 숨을 고르고 가게 문턱을 가볍게 넘어서서 골목으로 나왔어요. 조폭들은 이미 칼이나 쇠파이프 같은 걸 챙긴 모양이었어요. 서너 명이 앞장서서 달려드나 싶었는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그들의 몸이 휙 하고 번져 보였죠. 할아버지의 손발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날아오는 칼을 비틀어 쳐낸 뒤 상대를 바닥에 눕혔어요. 또 다른 사람이 쇠파이프로 내려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의 손목을 단숨에 꺾어서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나머지 인원들은 달려드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뒷걸음질 치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특수부대 북파 공작원 출신 문방구 할아버지를 건드린 건달은 2초 뒤에 연필깎이처럼 갈려버리는데 주변에서 지켜보던 청년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또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맞은편 건물 창가에 서 있던 아주머니도 아연실색한 표정을 하고서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어요. 건달 조직원들은 숨을 헐떡이며 그 말이 사실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서도 표정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하고 중얼거리더니 할아버지를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죠. 그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듯 했어요. 다른 이들은 이대로라면 전멸이라는 생각에 허둥대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결국 그들은 조직의 리더에게 시선을 보냈고
리더 역시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란 걸 깨달았죠. 자칭 리더라고 불리는 사내는 겉보기엔 제법 위압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부하들이 다 쓰러져 있는 모습 앞에서 그 역시 기가 한풀 꺾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사람 대체 정체가 뭔데? 하고 괜히 호통을 쳐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골목 바닥에 누운 채 신음하는 동료들의 신세가 그들의 처지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주민 몇 명이 저 할아버지는 옛날에 국가를 위해 몸 바쳤던 분이다 라고 수군거렸죠. 어느새 일대가 조용해지고 동네 경찰관까지 상황을 보러 달려왔어요. 경찰관은 대강 사정을 파악하더니 할아버지에게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폭들이 무단 침입과 폭력 행사로 현행 범인 셈이라 바로 체포 절차를 밟으려 했죠. 그러나 리더격인 사내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가려 했고 할아버지의 눈초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내는 번개처럼 날아드는 할아버지의 기세에 또다시 몸이 굳어버렸어요. 조폭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괴물 같은 노인이 있을 줄이야. 무슨 전쟁 영화에서 튀어나온 사람 아닌가.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 앞에서 허무하게 패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말의 무게가 이렇게 끔찍할 줄은 실제로 당해보기 전엔 몰랐죠. 결국 경찰들은 쓰러진 조폭들을 하나하나 붙잡으며 수갑을 채우거나 순찰차에 실으려고 했어요. 그때 조폭 무리 중 가장 성깔 있어 보이던 사람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는 두 손을 비비며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착하게 살게요. 다른 건달들도 비슷하게 엉엉 울기 시작하며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 못하는 모습이었죠. 조폭 두목처럼 보이던 그 리더 역시 도망을 포기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린 그냥 돈 좀 뜯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야. 그게 이렇게 클 줄 몰랐어. 다신 안 그러겠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저 할아버지한테 괜히 덤볐다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으면 아예 오지도 않았지. 그의 등판에 그려진 용 문신조차 초라해 보일 만큼 온몸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폭 건달들의 끔찍한 최후. 착하게 살겠다면서 다짐하게 되는데 청년의 작은 목소리가 근처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면 건달들이 다시는 못된 짓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할 만했죠.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말없이 쓰러진 건달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경찰들은 조폭 무리를 싣고 떠나려 했지만 쓰러진 이들이 걷지도 못하는 상태라 구조대까지 불러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이에 골목 여기저기를 살펴보며 문방구 앞에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하고 여쭈어 보았어요.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별일 아냐. 그냥 잠깐 장난 좀 쳤을 뿐이야 하고 대답했죠. 주민들은 믿기 힘들다는 듯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건 장난이라기엔 좀 무섭다며 소곤거렸어요. 한편 순찰차와 구급차에 실려가는 조폭들은 어지간히 겁을 먹었는지 서로를 다독이면서 연신 다신 안 그러자 하고 맹세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이 오히려 우스워서 피식 웃었어요. 저렇게 반성하는 걸 보면 할아버지가 정말로 큰 교훈을 주셨나 보네. 그러게, 배움이 필요하면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분이시지. 문방구 할아버지를 우습게 봤다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모두들 마음 한편으론 조금 안쓰러워 보인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은 문방구 할아버지에게 고마움과 동시에 경외심을 보였어요. 누군가는 할아버지, 밥이라도 같이 먹죠.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하고 청했어요. 다른 이웃도 우린 이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어요. 하고 밝은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손살에 치며 별거 아냐. 다 나이 헛먹은 게 아니지 하고 조용히 말했죠. 사람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할아버지의 문방구 앞은 어느새 작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자 조폭들이 싹 다 떠났다는 소문이 골목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원래 그들이 자리 잡으려던 부근에서도 건달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죠. 주민들은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일부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대답을 피하고 그냥 군 복무할 때 조금 배운 게 있었지라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골목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던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고 손뼉을 쳤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싶던 사건에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났어요. 조폭들의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풍문이 돌았고 그 수장이라는 인물이 직접 손을 쓸어 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사람들은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동네가 또다시 소란스러워질까봐 불안해졌어요. 주민 몇몇은 할아버지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수군댔지만 할아버지는 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내 문방구 닫히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태연하게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뒤 고급차 한 대가 골목 초입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후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그는 겉보기엔 깔끔한 도시인처럼 보였지만 표정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주변을 둘러본 그 남자는 문방구 간판을 한번 보더니 여기가 그 말 많던 곳이군 하고 혼잣말했어요. 그가 들어서는 걸 본 주민들은 조용히 긴장된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남자는 신중한 걸음으로 가게 한가운데까지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우편물 정리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봤죠. 안녕하시오. 문구류가 필요해 찾으러 왔소이다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할아버지는 짧게 눈길을 주더니 필요한 물건 골라보게 하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할아버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어요. 바로 며칠 전 우리 조직원들이 여기서 크게 다쳤다고 들었소. 그 일에 대해 무얼 묻고 싶소이다. 그는 결코 언성을 높이진 않았지만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려 했으니 혼쭐이 난 거지. 내가 일부러 해코지를 한 건 아니네. 남자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금세 다시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알겠소. 그럼 이만 가보겠소이다.
그는 할아버지를 한 번 더 훑어본 뒤 아무 물건도 사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주민들은 혹시라도 시비가 벌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의외로 별다른 충돌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네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어두운 기운에 휩싸였어요. 다음 날 아침 골목 초입에 큰 트럭이 들어와 무엇인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장비나 인력도 상당해 보였고 마치 공사라도 하려는 듯한 규모였어요. 현장 책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기 일대를 새로 개발한다는 말만 남겼고 주민들은 선뜻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곧 이어 토지 매입에 관한 서류가 돌고 골목 건물주들에게 매도 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어요. 이 일이 조폭 뒤편에 거대 자본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일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언제나처럼 아이들에게 연필 한 자루씩 쥐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서 공짜로 받는 작은 선물에 늘 즐거워했죠. 어느덧 골목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저 개발 공사를 사실상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까 그 중년 남자래. 조폭도 그쪽 자본에 기생하는 거래. 그 말에 사람들은 또 할아버지가 나서주길 바랐지만 막상 겁나서 쉽게 입도 뻥끗 못했어요. 다음 날 문방구를 찾아온 사람은 의외로 그 중년 남자도 조폭 무리도 아니었어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듯한 젊은 청년이었고 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개발 문제 때문에 이 동네 나오신 분이 있나요? 제 어머니 가게가 곧 헐릴 수도 있다 해서요. 청년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자세한 건 모르네만 누군가가 뒤에서 골목을 통째로 바꾸려는 것 같긴 하네. 청년은 절박한 듯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저희는 가게밖에 없어서요. 가게마저 잃으면 진짜 막막해지는데 이대로 당해야 하나 싶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얘기를 들었어요. 동네 주민들은 이미 내심 이 문방구 할아버지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나서면 저번처럼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는 사람이 꽤 많았죠. 그렇게 주민들의 걱정이 쌓여가던 어느 날 중년 남자가 다시 고급차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엔 한두 명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길에 세워진 차 문이 열리자 키가 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내려섰어요. 그들은 곧장 문방구로 향했고 할아버지의 가게 안에 하나둘 들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가게 앞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중년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섰어요. 그때 무례하게 굴었던 조직원들 일은 사과하겠소이다. 난 단순히 거칠게 나가서 해결하는 건 원치 않소. 그의 표정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눈짓을 주자 곁에 있던 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동네를 전부 사들이려 하는 프로젝트인데 협조해주면 큰 이익을 볼 거라고 믿소? 할아버지는 서류를 흘끗 본 뒤 별 관심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가진 이 문방구도 사고 싶다면 그냥 포기하게. 여긴 나한테 중요하네. 그는 담담히 말하면서 아이들이 놀다 간 흔적이 남은 색연필과 종이를 정리했어요. 중년 남자는 웃으며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제안을 들어봐 주시오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을 나서는 그 뒤를 중년 남자와 부하들이 쫓아갔어요.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한적한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따라갔고 동네 주민 몇 명은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멀찍이 뒤를 밟았죠. 커피숍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은 할아버지와 중년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년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개발이 잘 진행되면 당신도 덕 볼 수 있소이다. 나도 이 골목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생각이요. 할아버지는 차를 홀짝이며 중얼거리듯 대답했어요. 그런 식으로 속이지 말게. 정당한 방법으로 동네를 발전시키려는 사람은 조폭을 동원해 협박부터 하지 않아. 그 말에 남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띠며 내가 시킨 건 아니요. 독단적으로 움직인 일이라 주장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에 반해 중년 남자는 점잖게 굴면서도 어딘가 위협적인 기운을 풍기는 부하들을 좌우에 세웠죠. 주민들은 혹시 또 싸움이 벌어질까 마음을 졸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 무표정하게 골목 쪽으로 돌아갔어요. 중년 남자는 뒤를 따르며 일주일 내로 답을 주시오. 안 그러면 나도 다른 방법을 써야 하오하고 말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골목 곳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목격됐어요. 누군가는 집 앞에서 수상한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협박 비슷한 말을 던졌어요. 가게마다 갑자기 단전이 되거나 수도가 끊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트러블이 발생했어요. 주민들은 분노했지만 뒤에 큰 조직이 있다는 사실에 선뜻 나서지 못했죠. 결국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의지해 보려 했어요. 할아버지, 이대로 당하다 보면 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저희 가게는 아예 문을 못 열 지경이 되었어요. 동네 상인들과 거주민들이 문방구로 몰려와 하나같이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이 골목과 함께 살아온 지 꽤 됐으니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며칠 뒤 중년 남자와 그의 부하들이 다시 골목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철거 작업을 시도하려는 기세였죠. 그들은 몇몇 빈 건물부터 철거를 시작했는데 당장 영업 중인 가게도 곧 철거 대상이 될 거라는 말이 돌았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려 여기저기 흩어졌고 동네는 마치 전쟁터 직전처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결국 누군가가 다시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상황을 알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밖으로 나섰어요. 동네 골목에 들어선 그는 이미 굴착기와 공사인부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까지 뒤엉켜 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떤 상점 주인은 울부짖으며 간판을 붙잡고 여기 내 전 재산이요 하고 절규했어요. 중년 남자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줄 아오? 모두들 빨리 협조하는 게 현명할 텐데. 할아버지는 천천히 중년 남자에게 다가섰어요. 그를 따라다니는 부하들은 허리를 비틀며
저번에 조폭들과 얽혔던 일을 연상하는지 자세를 낮추었죠. 중년 남자는 두려움을 억누르려는 듯 냉정하게 말을 던졌어요. 일주일 내로 답을 주지 않아서 난 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소이다. 혹시라도 충돌이 일어난다면 내가 준비한 인력들 때문에 당신도 다치게 될 걸세. 그 말에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할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당신이 나와 이 동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눈빛을 교환하고는 일제히 할아버지를 둘러싸려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중년 남자에게 물었어요. 개발도 좋고 사업도 좋네만 왜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해 가면서까지 밀어붙이나? 중년 남자는 짧게 코웃음을 치며 돈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큰 이권을 얻어야 하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결국 그의 본심은 이익 극대화였고 사람들의 생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씁쓸해 보이긴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어요. 동시에 그는 한쪽에서 떨고 있는 주민들을 쓱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손짓을 했고 인부들과 건달 형태의 인원들이 할아버지를 포위하려 했어요. 주민들은 겁에 질렸지만 이번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었어요. 골목 상인들과 젊은이들, 심지어 동네에 사는 몇몇 전직 군인들도 부랴부랴 달려와 할아버지 뒤를 지켰어요. 그들은 평소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용기와 정의감으로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죠. 현장은 어느새 험악한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중년 남자는 콧방귀를 뀌면서도 이렇게까지 동네 사람들이 뭉칠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한 명 정도 제압하면 나머진 도망칠 줄 알았는데 이거 예상 밖이군. 그는 뒤쪽에 대기시켜둔 세력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 중엔 전에 당했던 조폭들도 섞여 있었고 그들은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잔뜩 주눅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합류했어요. 할아버지는 또 한바탕 난장판을 벌이려는 모양이군 하듯 조용히 자세를 잡았어요. 조폭들과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좁혀가며 포위망을 형성했어요. 그들 뒤로는 공사를 맡은 인부들이 철거 장비를 놓고 뒤로 빠졌어요. 상인들과 주민들은 뒤편에서 움츠린 채 서로를 격려했지만 위압적인 세력 차이 때문에 겁을 내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 동네를 위협하는 사람은 내가 2번 다시 용서 안 하겠네. 순간 그 말이 신호가 되었는지 할아버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처음으로 달려드는 사내의 손목이 꺾이고 2번째 달려드는 사내는 허공에서 회전하며 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전에 당했던 조폭들도 똑같이 속수무책이었고 길바닥에 널브러지며 그저 비명을 질렀어요. 남은 이들도 덤벼들었지만 할아버지와 전직 군인 몇 명이 합세하자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중년 남자는 이 광경을 보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렸어요. 분명 할아버지 혼자라면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까지 함께 맞서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고 계속해. 다 뚫어버려. 하고 고함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노련한 움직임이 먼저 모든 수를 차단해 버렸어요. 주민들과 함께 달려든 젊은이들도 간단히 무술 동작을 구사하며 조폭들을 제압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현장은 무너진 중년 남자의 부하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디선가 묘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특수부대 북파 공작원 출신 문방구 할아버지를 또 건드렸네. 2초 뒤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그건 일전에 골목에서 본 광경을 기억하는 사람이 내뱉은 탄식이었죠. 실제로 건달들은 전혀 반항도 못 해보고 바닥에 나가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숨조차 별로 헐떡이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내가 이런 짓 하기 싫어했는데 사람은 말로 통할 때가 있어야지. 그 말에 중년 남자는 부들부들 떨며 자신이 믿고 있던 힘과 조직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걸 깨달았어요. 결국 그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얼굴이 파래진 채 중얼거렸어요. 내가 졌소. 두 손, 두 발 다 들겠소. 중년 남자는 떨리는 손을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이 프로젝트도 포기하겠소. 사람까지 다칠 줄은 몰랐소.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안도감에 서로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걸세 하고 말했죠. 그러자 주변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돈도 좋지만 사람을 먼저 봐야지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과 행정당국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정리되고 있었어요. 사방에 쓰러진 인원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중년 남자는 완전히 힘이 풀려 있었어요. 주민들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마치 영웅을 맞이하듯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한편 구급대가 부상자를 실어나가면서 그 자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어요. 이제야 겨우 끝난 건가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문방구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린 다 쫓겨났을지 몰라요. 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소문대로 조폭 건달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듯 완전히 패배했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 대부분은 경찰 조사 후에 재판까지 넘어가서 다시는 쉽게 못된 짓을 못하게 되었죠. 중년 남자 역시 주변을 통해 들어보니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프로젝트를 접었다고 했어요. 그는 남은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도망가듯 떠났다고 전해졌어요. 조폭 건달들의 끔찍한 최후, 착하게 살겠다면서 다짐하게 되는데 골목 사람들은 이전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그 말이 딱 들어맞았다며 혀를 찼어요. 이번 일로 교훈을 얻고 제대로 된 삶을 살면 좋겠어요. 사건이 완전히 정리된 후 골목은 예전처럼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문방구 앞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동네 사람들은 안심하며 일상을 꾸려갔죠. 누군가는 할아버지에게 외국으로 가족여행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하고 권유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여기 있는 게 가장 편하고 좋네. 난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고 말했어요. 주민들은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정말 동네의 수호신 같은 분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며칠 후 전에 울며불며
용서를 구하던 조폭 몇 명이 조용히 골목을 다시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착하게 살려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도 전했죠. 누군가는 아주 반성했나 보네. 아마 여기서 당해본 뒤로 정신 차린 거지 하고 웃어 넘겼어요. 어쩌면 그들도 한때는 사정이 있었을지 모른다며 동네 사람들은 악의 없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할아버지라는 단단한 존재가 준 충격과 깨달음이라는 말로 요약됐어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낡은 빈터는 결국 개발업자가 포기하고 시에서 작은 공원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돌았어요. 아마 이 골목엔 아이들의 웃음과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거야 하며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문방구를 운영하며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아이들이 사온 색종이와 연필을 정성껏 포장해주고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커버를 씌워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주민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 사건 후로 동네에서 혹시나 깡패나 불량배가 설치려 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어요. 특수부대 북파 공작원 출신 문방구 할아버지를 건드렸다간 2초 뒤에 연필깎이처럼 갈려버리는 수가 있어. 이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경고 메시지가 되어 동네엔 더 이상 어둠이 드리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문방구 할아버지의 전설은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사람들은 언젠가 세월이 흘러도 그가 이 골목에서 지켜낸 따뜻함과 용기를 잊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다 어느 봄날 아이들이 꽃을 물고 할아버지 가게 앞으로 몰려왔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은 동네 주민 모두의 진심을 담은 인사였어요. 할아버지는 수줍어하면서도 뿌듯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더 큰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하고 외쳤어요. 사건이 일어나던 때와 달리 이제 골목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바람은 잔잔히 불며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넘쳤죠. 조폭이나 건달을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동네는 평온을 되찾았고 오히려 바깥에서 놀러 오는 손님들로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문방구에서는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종이약을 접고 주민들은 서로 돕고 살아가며 진정한 공동체의 온기를 느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여길 무렵 어디선가 착하게 살겠다면서 다짐하게 되는 게 인생이지 하는 말이 들렸어요. 그 말은 이 동네가 앞으로도 쭉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의미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적어도 이 골목에선 이미 실현된 상태였죠. 하루하루 공포가 아닌 일상적인 웃음소리와 함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서는 사탕을 사 먹고 신나하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커서도 할아버지와 골목을 기억하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믿음이 쌓여서 동네는 날이 갈수록 더욱 밝아지는 중이었습니다. 문방구 한편에 놓인 작은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과 편지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는 문구들이 정겹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바라보며 다정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어요. 어디에선가 또 소문을 듣고 무모하게 문방구를 건드리려는 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누구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리라는 걸 이 골목의 모든 사람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조폭 건달들은 끔찍한 결말을 맛보았어요. 그들은 다시는 못된 짓을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진심으로 깨달은 듯 보였죠.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평범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았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저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전설은 언젠가 먼 훗날에도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출신 문방구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길이길이 전해질 거라 믿었습니다.